우리 정부 인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뭐 검증할 필요가 없고 너무 다 훌륭한 분들로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곧 식사 시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저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세계경제 이야기를 20분에 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참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따라서 단 하루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흐름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것이 유럽에 있어서 재정위기로 연결되면서 아직까지도 위기가 제대로 다 수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경기적으로만 보면은 미국이 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주택 경기도 살아나는 것 같고 주가도 오르고 이래서 미국 경기가 회복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이 소위 아베가 총리가 돼가지고 소위 아베노믹스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금융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을 무제한 푸는 방식이라 해가지고 지금 일본 경제를 부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뭐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국내외적으로도 일본 국민의 한 70%가 여기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들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하기야 뭐 미국이 양적 완화의 원조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뭐 여전히 옛날 같은 10% 이상의 고성장은 아니지만 초고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18%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비교적 세계 경제의 밝은 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뭐 유럽은 여전히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나 영국 정도, 네덜란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히 남유럽, 프랑스까지 포함해서 프랑스,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 뭐 전부 다 엉망진창 죽을 쓰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 지금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고 특히 그 위기 중심에 이탈리아가 지금 있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니면 구조적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건가? 여기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 쭉 더 볼 것 같으면은 뭐 우리 한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뭐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뭐 다 그런 대로 극복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있으면은 답은 있게 말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은 세계 경제는 다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제를 볼 때 미국이 지금 경기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과연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그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미국이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가. 뭐 쉽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한마디로 미국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미국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있는가. 일본의 경우에 지금 뭐 이 금융이나 재정 면에서의 돈을 풀어서 경제를 보호하는 것은 그런 대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일본 경제의 부흥과 연결되려면 일본 경제의 성장력이, 성장 잠재력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일본이 재정과 금융 완화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변화를 일본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베는 아마 앞으로 이런 쪽에 아마 6월경에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을 것인데 그 정책 방향의 핵심은 아마도 정부의 역할, 정부의 규제 완화 그리고 TPP 가입을 포함하는 대외 개방이 중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지금 전망을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그런 대로 괜찮게 잘 나가고 있는 유일한 경제라고 보아지지만 중국이 이때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성장 전략, 중국의 수출을 위주로 해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이고 또 이 달러를 갖다 중국 경제에 관료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고 중국의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를 하고 이런 구조에 의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상당 부분 희생해가면서 수출을 촉진하고 경제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계속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중국은 이제는 그러한 경제 정책의 기조로부터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다시 말하면 내수를 확대하고 소득의 균형을 분배를 보다 균형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중국의 정책 방향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만약 그렇게 가지 않으면 중국은 엄청난 경제 정치적 위기 앞으로 봉착할 듯 모른다. 소위 중국의 경착륙의 가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틀 내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가 지금 새로운 박근혜 정부 시대를 맞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지금 정부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나 또 정부의 성립 과정에서 다 나와 있듯이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선거 때 이슈가 됐던 소위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목표, 과제. 두 번째, 복지의 확대. 또 그것을 재정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선거 과정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상 집권을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성장 도민을 재발견해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 계속되어 왔던 이 고령화 추세,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앞으로 수습해 나가야 할 건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약 반 이상이 경제와 관련되는 과제인데, 그 과제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과제들이 아니고, 그 과제를 동시에 풀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초고차원의 방정식을 푸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그동안에 어려워진 근본 배경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세계 각국들 또 우리나라가 그간 이 경제의 평범한 가장 쉽고도 평범한 일반적 진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경제 운영을 해온 그러한 진리와 역행하는 사고와 행태가 지배해온 결과가 오늘의 세계적 경제의 어려움으로 결과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말을 바꾸면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같이 미국이
가령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놓고 지금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제 종언을 보여야 될 때가 됐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 새로운 경제는 정부가 주도해서 다시 말하면 시장은 근본적으로 탐욕스러운 거고 자본가들은 믿을 것이 못 되고 기업은 믿을 것이 못 되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세계적 조류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매우 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 경제 내지는 금융의 위기 그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도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인식 여기에 오히려 위기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 가령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주택 정책 아닙니까? 미국의 주택 정책 모든 국민에게 다 집을 갖게 해주겠다. 소득이 있건 자산이 있건 신용이 있건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다 갖게 해주겠다고 하는 미국의 주택 정책.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런 소위 신용 불량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파생적인 상품으로 계속 발전돼 가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전제가 무너질 때부터 이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또 여기에 그린스페인이 9.11 사태 이후 또는 미국의 벤처 붐이 꺼지면서 미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계속 한 5, 6년간 계속했던 이 소위 금융의 완화 정책, 흔히 유동성 장치라고 하는 그래서 초시장 금리와 괴리된 초저금리를 정책을 쓰면서 돈을 풀어왔던 그런 정책.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오늘의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이러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이것은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하고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별 관계가 없는 나라까지 전부 다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벌 불균형, 소위 글로벌 임밸런스 이것은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자기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는 나라들과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특히 대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버는 것을 전부 다 국민 경제에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외환 보유 형태로 보유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고 그리고 자기 돈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수를 저하시키는 방식에 의해서 경제 규모를 늘려가는 이러한 경제 정책이 물려 들어가서 세계적 불균형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시장의 실패나 시장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고 이건 정부의 실패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실패로부터 초래된 위기적 상황을 갖다가 이것을 시장의 실패든 시장 시스템의 실패에다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위기의 이 본질을 위기가 장기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되는 거 그게 못지않게 그 위기적 요인으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위기 본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의 위기 본질로 저는 이해하는 입장이겠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나 전부 다 이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적 대응의 본질은 뭐여야 될 것인가. 아까 세계 경제, 미국, 혹은 유럽파,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시 시장 경제의 원리에 돌아가서 경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 공생을 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성장 동인을 어디서 찾을 건가? 창조 경제를 해나간다. 근데 가령
정책적인 구상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창조, 경제적 그런 역량이 다시 배가될 것인가. 저는 아주 문제를 비교적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는 편입니다. 저는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력 구조에서만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제가 보다 경쟁적 구조로 가져가고 보다 더 자유스럽고 자율스러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바탕이 갖춰질 때에야만 비로소 창의적인 그런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제가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 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부정적으로 올 것이다. 계속 장기화될 거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결국 우리 경제를 보다 유연한 경제로 가져가는 길밖에는 대응할 길이 없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의해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세계 경제의 이 위기의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 기본은 뭐냐? 우리 경제가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경제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진리. 경제의 세계에서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해서 우리 시장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러한 아주 평범한 진리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재구성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나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위기적 요소에서 또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경제 민주화의 문제도 저는 오히려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뭐로 정의할 거냐. 지금은 주로 재벌계획이나 기업에 대한 기업 개혁을 그 본질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경제 민주화의 본질은 우리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본질이다 보고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가장 본질적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또 경제가 가장 유연하고 자율스러운 경제가 될 때 비로소 위기 구조에 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추구하는 우리가 창조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를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만들고 보다 소비자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는 구조로 만들고 보다 유연한 경제 구조로 만들고 보다 자율스럽고 그러나 책임이 따른 경제로 만들어 가야만 비로소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에 다가갈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같은 문제에 기초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장 경제로의 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 지금 성사에 같은 이런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 비록 적은 메아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도 꾸준하게 이것을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관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국민 교육을 해나가는 이런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사가 오해야 하지 말아야 해서 이렇게 가면은 정부는 별로 할 일이 없고 시장에 맡기고 손 놓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장 경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부의 역할이 과거와 같이 지원이나 규제를 하고 정부의 직접 정부가 들어와서 관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시장에 정부의 역할이 부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훨씬 더 어려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정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 세계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 틀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 목표가 동시적으로 구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진행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자유투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